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일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각각 압승을 거뒀습니다. 뉴욕주 베이빌론 주립공원에서 또 인체 팔다리 유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에센셜 플랜의 대상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워싱턴 DC 시의회가 팁 상한선을 20%로 제한하는 법률을 채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일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저녁부터 강해진 빗줄기에 지역에 따라서는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이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저녁에는 빗줄기가 강해지고 지역에 따라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뉴욕시의 예상 강우량은 2에서 4인치로 예보되고 있지만 최고 6인치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폭우가 쏟아지고 일부 저지대에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폭우와 홍수에 대비해 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비상관리국은 도로 곳곳이 침수될 수 있다며 차량 운전에 주의를 요구하고 특히 저지대나 건물 지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기상청 정보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북부 뉴저지 지역도 비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마와 리버, 새들 리버 등 타운을 관통하는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고 범람의 위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폭우와 함께 짙은 안개로 인한 피해도 예상됩니다. 특히 고속도로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항공편 출도착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여행이 예정된 경우 사전에 항공편 확인이 당부됩니다. 오늘 비는 내일 새벽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주말까지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각각 압승을 거뒀습니다. 전현직 두 대통령은 모두 올해 11월 치러질 대선 본선행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치러진 아이오와 버지니아, 버몬트, 캘리포니아 등 15개 주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만 이날 함께 치러진 미국령 사모아 코커스에서는 최종적으로 비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8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본선 경쟁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슈퍼 화요일 승리로 바이든 대통령은 1,501명의 대의원을 확보하며 후보 확정에 필요한 매직 넘버 1,968명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도 버몬트를 제외한 14곳에서 승리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경선 결과가 공개된 알래스카에서는 95%의 개표 결과 8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3일 연이은 고백 끝에 워싱턴 DC에서 첫 승리를 거둔 헤일리 전 대사는 이날 17명의 대의원이 걸린 버몬트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공화당에서는 총 854명의 대의원을 배분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961명의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후보 확정에 필요한 대의원 수 1,215명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번 슈퍼 화요일의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재대결 가능성을 더욱 강화했고 두 후보 모두 강력한 본선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반트럼프 구심점으로 초반 기대를 모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 기반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슈퍼 화요일 다음 날인 오늘 오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대선 경선의 중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사퇴 연설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하지만 이제는 경선을 중단해야 할 때라며 중도 하차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 후회는 없다면서 비록 후보직은 내려놓지만 미국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표명은 없이 그가 공화당 후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트럼프의 당 지지 여부가 그에게 달려 있다고 언급하며 공화당 후보로서의 성공이 그의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반트럼프 구심점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강경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 기반 앞에서 그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헤일리 전 대사의 경선 포기가 이미 후보 자리를 확실시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가도를 더 선명하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헤일리의 패배는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의 당 장악력 확대를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여전히 물가가 잡혔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재강조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오늘 연방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경제가 예상 경로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현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되돌리는 완화책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에 나서기 전 물가가 잡혔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신중론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미 경제가 튼튼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자신과 동료들은 미국 경제가 높은 속도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경제가 가까운 미래에 침체에 빠질 증거나 이유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민자 유입 증가가 2022, 2023년 미국 경제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상업용 부동산발 은행대출 부실화 위험에 대해선 은행권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도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주 베이빌론 주립공원에서 또 인체 팔다리 유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지난주 인근 다른 공원에서 발견된 시신의 일부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은 최근 뉴욕시 외곽 지역에서 연이어 버려진 시신 부분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유해 부분들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다른 유해가 발견된 베이빌론에서 약 12km 떨어진 파밍데일 소재 베스페이지 주립공원 안 길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팔다리의 주인은 53세 남성과 59세 여성이며 최종 주소지는 발견 장소에서 48km나 떨어진 뉴욕시의 용커스 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에는 학교에 등교하던 한 어린 소녀가 베이빌론 시내 사우스어즈 폰드 공원길을 걸어가다가 길가에 있던 잘린 팔뚝을 발견했고 출동한 경찰은 부근에서 또 한 개의 팔과 다리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이 팔다리들은 모두 53세 여성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경찰견을 동원한 수색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통과 팔 1개, 다리 2개의 일부분을 찾아냈고 59세 남성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번 유해들은 10여 년 전 뉴욕주 롱아일랜드 남부 해안의 길고비치 해안에서 시신이 발견된 9명의 여성 및 1명의 남성, 유아 1명의 연쇄살인 피해자들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는 뉴욕시 맨하튼에서 활동해온 건축가 렉스 호이어만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유해의 특정한 생김새나 희생자들의 이름은 유족들에 대한 통보가 끝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유해가 누군가가 오랜 세월 냉동 보관하던 시신들의 일부를 최근에 내다버린 것이라면 다른 범인이나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옵니다. 때문에 이번에 시신 팔다리 발견을 계기로 새로운 전면적 재수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뉴욕주에서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에센셜 플랜의 대상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연 개인 소득이 37,650달러 이하인 주민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연방보건복지부 재무부가 뉴욕주 저소득층 건강보험 확대 등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을 승인했다며 주 보건국에서 제공하는 에센셜 플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뉴욕주에서는 연 개인 소득이 약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에센셜 플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4월 1일부터는 개인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50%에 해당하는 3만 7,650달러 이하, 4인 가족 기준으로는 7만 8천 달러 이하까지 에센셜 플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대된 기준은 2028년까지 5년간 유효합니다. 에센셜 플랜에 가입한 대상자들은 매월 보험료나 디덕터블 없이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기적 검사와 검진 등 예방 의료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방문 시 발생하는 코페이 비용은 연소득 수준에 따라 면제되거나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자격 확대로 약 10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되며 연평균 건강보험 지출 비용을 $4,700가량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10만 명 가운데 7만 명은 현재 에센셜 플랜의 혜택을 받고 있던 대상자들이지만 혜택이 확대되고 신규로 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현재 무보험자들은 약 2만 5천 명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뉴욕주 보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 소비자들은 소매 분야에서 가장 불만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반품과 재입고 수수료, 배송 누락 및 지연 등의 문제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전국 소비자 보호주간을 맞아 지난해 접수된 상위 10개 소비자 민원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결과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는 소매로 5,569건의 소매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민원은 주로 온라인 구매와 바가지 요금, 상품 결함과 서비스 불만족 등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랜드로드, 테넌트 민원이 3,90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주로 보증금 분쟁과 퇴거, 테넌트 괴롭힘 등의 문제로 인한 민원이었습니다. 그 밖에 자동차 관련 민원과 크레딧, 뱅킹, 모기지 민원 역시 각각 3,553건, 3,215건으로 상위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주 검찰은 특히 온라인 판매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판매 사이트의 평점 및 부정적 리뷰를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직접 송금이나 상품권으로의 결제는 피해 복구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한편 뉴욕 주정부도 이날 소비자 보호민원 상위 5개 카테고리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5만 1,000명의 뉴요커로부터 민원이 접수됐는데 환불, 매장 정책, 주문 배송, 상품 제품, 신용카드, 주택 수리 등이 주된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환불 관련 민원이 특히 많았고 손상된 제품에 대한 환불 거부와 같은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순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유틸리티 관련 민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요즘 식당이나 술집의 팁이 갈수록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워싱턴 DC 시의회가 팁 상한선을 20%로 제한하는 법률을 채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워싱턴 DC 시의회가 채택한 팁에 관한 새로운 법이 식당 근로자 임금이 일반 최저임금에 이를 때까지 매년 팁을 올리도록 규정한 I-82법에 따른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봄 I-82법이 도입된 이래 식당 이용자들은 크게 오른 팁에 불만을 표시해왔고 식당 역시 이에 따른 수입 감소를 우려해왔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시민들로부터 팁의 기준을 정하라는 압박을 받아온 시의원들이 이번 법안을 해결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새로 제정된 법률은 10일 이내에 무리엘 보우저 시장에게 송부되고 시장이 서명하면 의회에서 재검토한 뒤 발효됩니다. 법률이 효력을 가지게 되면 팁의 상한선은 20%로 제한되고 팁의 분배 비율과 사용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8,330만 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한 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핵심 증거 누락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언 범위를 크게 제한한 재판부의 잘못된 결정이 거의 확실히 배심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만큼 재심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을 맡은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핵심 쟁점과 관련해 잘못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맨하튼 연방검찰은 어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과 그의 부인에게 사법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이들 부부가 뇌물을 마치 대출을 받은 것처럼 사법당국을 속이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스 의원 부부는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해 변호사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의 혐의는 4개에서 18개로 늘어났습니다. 뉴저지주 농무국은 올해부터 뉴저지도 연방 농무부의 새로운 여름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할 35개 주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는 여름방학 기간 식료품점, 농산물 직판장 또는 소매점에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격 아동당 $120를 가족에게 제공합니다. 연방 농무부 추정에 따르면 여름 EBT 혜택을 받을 뉴저지주 아동은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총 $6,5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대상은 자녀가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받고 있고 가구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85% 이하인 경우, 그리고 푸드스탬프, 빈곤 가정을 위한 임시지원금 등 저소득층 지원을 받는 가구 등입니다. 뉴욕시장실 시교통국은 어제 다이닝 아웃 NYC를 통해 5개 식당 운영을 위한 온라인 신청 링크를 공개했습니다. 회원 가입 후 식당 정보 등을 선택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청 시 지불되는 4년치 라이선스 수수료는 보행로 카페 $1,050, 도로변 카페 $1,050, 둘 다 신청할 경우 $2,100입니다. 승인 시 지불되는 보조금은 $2,500입니다. 오는 8월 3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교통국이 신청 허가와 관련해 위치 조율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할 경우 지역 신문에 고지한 후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승인일 이후 30일 이내 시교통국이 고지한 규격에 맞는 시설을 완비해야 하고 4년에 한 번씩 라이선스 비용을 내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리겠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